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가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과 핵심 기법을 꼭 시청하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당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당 투자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기 배당주 중에서 고배당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배당주는 연간 4회를 배당을 하는 기업이죠. 반기 배당주의 경우에는 연간 2회를 배당을 하죠. 마지막으로 연간 1회 배당을 하는 12월 결산 배당주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연말 결산 배당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만 공개를 하려고 했지만 주식 투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배당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의 배당 투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에는 분기 배당주가 11개가 있죠.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성전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동양고속, 두산, CMS에듀, 천일고속, 쌍용양해, 코웨이, 포스코 이런 순서가 될 것 같고 약 3개월 전에 포스코를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에 나온 도표는 전년도 기준으로 분기, 반기, 결산 배당을 합산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배당주입니다. 동양고속, 한국기업평가, 웅진싱크빅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재 동양고속의 경우에는 전일날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17.67%에 달하고 있습니다. PER과 PBR이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죠.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3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9.76%고 동양고속과 마찬가지로 올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일고속의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6.67%로 높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재무구조는 좋지가 않습니다. 분기 배당주 중에서 흑자를 내면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CMS에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7.73%,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양호하고 3분기에 실적이 많이 감소를 했지만 배당 수익과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기 배당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연말 결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업평가 시가 배당률이 14.3%죠. 웅진싱크백의 경우에도 12.6%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부건설과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8.1%로 나름대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날을 기준으로 한국기업평가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8.25%죠. 연간으로 본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올해만 보더라도 괜찮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싱크빅의 경우에는 10.53%의 배당 수익률이고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에는 매출이 안 좋았지만 2분기와 3분기, 4분기 예상 실적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웅진싱크빅을 연말 결산 배당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전일날을 기준으로 7.38%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예상 영업이익 모두
전년도보다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3분기부터 크게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기 배당과 결산 배당을 합산해서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천일 고속의 경우에는 9월 4일자를 기준으로 주가가 6만원이었습니다. 12월달 최고가는 85,600원이죠. 3개월 동안 약 42%의 수익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주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주로 배당락 이후에는 이런 식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는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 이후에는 큰 상승도 없었죠. 결산 배당주 중에 웅진싱크빅의 경우에는 차트를 월봉으로 돌려보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후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락이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배당락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당 투자는 가급적 3개월 전에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일 고속을 보더라도 실적이 안 좋았지만 최근 3개월 전 대비 약 40%가 증가가 됐고 포스코의 경우에도 처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 9월달 대비 약 56%가 증가가 됐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중장기로 추천드렸는 종목들이 전 종목 모두 상승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 기록이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상승을 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구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차트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식의 상승을 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죠.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배당락 이후의 하락, 배당락 이후의 하락, 배당락 이후의 하락, 배당락 이후의 하락, 배당락 이후의 상승, 배당락 이후 상승, 배당락 이후 상승. 대체적으로 본다면 2016년도까지는 배당락 이후에 하락이 많았고 2016년도 이후부터는 배당락 이후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점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국내 주식 중에 장기 투자로 가장 안전한 종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의 하락, 배당락 이후의 하락, 배당락 이후의 하락, 대체적으로 배당락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근 1년 동안 현대차의 경우에는 200% 이상의 상승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번 배당락 이후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만의 배당 투자로 수익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 참고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배당락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망하지 않는 기업에 자금이 있을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당락 일주일 전에 고배당주를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먹고 배당락 이전에 빠지는 겁니다. 올해 12월 달력을 보시면은 결산 배당 일자는 12월 31일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12월 31일이 휴장일이 되기 때문에 결산 배당일이 30일로 인정이 되죠. 주식시장은 D+2일 결제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고 29일 날은 주식을 매도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29일이 배당락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28일 이전에 혹은 28일 날 배당주를 매수를 하고 29일 날 매도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8일날 가장 많이 상승을 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 종목을 제외하고 28일날 가급적 배당 투자로 진입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합니다. 배당금을 포기를 하는 거죠. 대신증권의 사례를 본다면 배당락일날 시가가 3% 이상 갭 하락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 엄청난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처럼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산 배당주나 반기 배당주, 분기 배당주를 제외한 모든 배당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배당락일날 시가가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 번째, 배당락 3개월 전에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20%에서 30%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오면은 먹고 빠질 수가 있고, 배당락을 일주일을 앞두고 단기 시세 차익으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방법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죠. 자금 여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1번, 2번, 3번에 대한 배당 투자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자금 여력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당 투자로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신다면 종목 추천과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달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